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류가 복잡하고 커다란 기계를 만들게 된 뒤부터 동시에 이를 운반할 필요성 역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옮겨야 할 물체가 굉장히 크고 무거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의 수송은 프로젝트급으로 규모가 거대해집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특수한 기제나 수송수단이 이용되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본 적도 없는 전 세계의 놀라운 운반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벌윙클 석유 플랫폼. 벌윙클 석유 플랫폼이 건설된 것은 1988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은 세계 최대의 석유 리그였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두근거리네요. 무게 약 7만 7천 톤의 벌윙클 대규모 건설이 끝난 뒤 이를 멕시코만의 굴착 장소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적지는 미국 뉴올리언스의 남서쪽 260km에 있는 유전이었는데요. 석유 플랫폼을 운반하기 위해 예인선 역할을 하는 거대한 배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배는 석유 플랫폼과 비교하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석유 리그 자체도 워낙 커서 운반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단 3일 만에 진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높이가 482m가 넘는 이 석유 플랫폼을 건설하는데 약 5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예상하시다시피 벌윙클은 당연히 이번 소개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녀석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다음으로 풍력 발전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장치이고 청정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 이 장치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를 어떻게 목적지에 옮기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흥미로운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년 전 중국의 노동자들은 해발 3km의 산중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블레이드는 특별한 트럭에 실려 목적지로 운반되었습니다. 거기서 큰 문제는 구불구불한 5.5km의 길이었는데요. 그 경사각은 30도나 되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각 블레이드의 무게는 12톤이고 길이는 50m입니다. 이 블레이드는 특별히 준비된 강력한 트럭을 통해 산으로 옮겨졌답니다. 아친스크 정유공장 리액터 사기. 아친스크 석유 정제 공장의 수소와 정제 리액터 4기를 운반하는 작업은 러시아 전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도로교통을 이용한 가장 무거운 화물 운반 사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리액터는 가장 먼저 이탈리아 만토바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 평소보다 몇 배나 큰 배를 타고 예니세이강을 경유해 임시로 만들어진 쿠베코보의 계류시설까지 운반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2,500톤 이상 되는 리액터를 아친스크의 석유 정제 공장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짐작하셨듯이 이 작업은 매우 어려웠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운반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84개의 바퀴를 갖춘 24개의 이중차축으로 구성된 특별한 운반 차량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점은 36m라는 어마어마한 차체의 길이였습니다. 175 핑크진 요트. 실버 자이언트라고도 불리는 175 핑크진 요트는 매우 큰 범선입니다. 길이는 53.9m에 폭은 9.55m입니다. 245톤이나 되는 이 아름다운 요트는 2017년에 건설되었는데요. 이 요트의 가격은 상상하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요트를 운반할 때 단 하나의 실수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복구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다행히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실버 자이언트는 핀란드의 보슨드에서 적재 장소인 야콥스턴까지 무사히 운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요트를 운반할 때는 크기가 맞지 않아 일부 도로를 확장하기도 했다는데요. 게다가 손상을 막기 위해 경로상의 모든 도로 표지가 제거되기도 했답니다. 탱기스 셰브 514의 설비. 카스피안 개발 컴퍼니 서비스사는 자사의 주요 비즈니스에 더해 거대 화물의 운송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운반 사업을 맡은 곳이 바로 이 회사였죠. 유럽에서 발주된 팅기스 셰브 514의 340톤짜리 석유 정제 산업용 설비는 카스피의 경유로 운반된 뒤 목적지까지는 차량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설비의 주요 부분은 160개의 바퀴를 갖춘 거대한 운반 차량에 적재되었습니다. 각각의 바퀴에는 2톤이라는 하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노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견인하는 트랙터 헤드에는 15개의 다양한 설비 유닛으로 구성된 차열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이즈는 주요한 부분보다는 작았습니다. 가옥 30채의 주택지. 2016년 스웨덴에서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채의 가옥으로 이루어진 주택지구가 통째로 운반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LKAB사와 스캐니아 트랙터 헤드 덕분이었습니다. 말른 벨리에트 광산을 확장하는 데 이 지역의 건물이 장애가 되었고, 지역 자치단체는 최종적으로 이들 건물을 이전하는 데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죠. 하지만 일부 가옥은 역사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가장 무거운 가옥의 무게가 230톤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가옥은 당초 장소에서 7km 떨어진 곳으로 620마력의 강력한 트랙터 헤드를 통해 이동하였습니다. 바로 이 트랙터 헤드가 144개의 바퀴를 갖춘 18차 축의 니콜라스 MHD라 불리는 트레일러를 견인했습니다. 세턴5 로켓. 우주 로켓은 사람들이 만든 최대 규모 물체 중 하나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켓을 발사장에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켓 제조는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완성된 로켓은 우주로 출발하기 위해 발사장으로 옮겨집니다. 세턴5라는 이름의 우주 로켓은 1969년 미국인을 달로 실어 날린 현재까지도 가장 무거운 로켓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로켓의 무게는 3,100톤이고 높이는 111m입니다. 세턴5를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해 크롤러라는 캐터필러식 운반 차량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차량은 역사상 어떤 차량보다도 강력한 차량입니다. 게다가 가장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운반 차량은 196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이와 비견할 만한 차량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30기통의 강력한 엔진이 갖춰진 이 운반 차량은 최대 8,000톤의 거대한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운반 차량은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있어야만 조종할 수 있다네요. 340톤의 거석. 로스앤젤레스 미술관에서 최근 보기 드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중부양 바위 덩어리라는 전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340톤의 거대한 바위가 얹혀진 콘크리트 홈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거대한 바위가 버팀목이나 안전망도 없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바위, 채석장에서 미술관까지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바위의 높이는 6.5m나 됩니다. 바위를 이곳으로 옮긴 것은 에멜트 인터내셔널사의 거대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는 독립된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춘 22개의 차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에는 196개의 바퀴가 있으며 트랙터 헤드와 바위를 합한 총 무게는 550톤으로 추측됩니다. 이 차량의 이동 속도는 시속 15km였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엔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산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채널 구독은 필수! 아직 여러분께서 모르는 사실들이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